이제 항암 치료도 이제 하시는 분들은 다 각 치료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쉽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좀 굉장히 힘들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아픈 거를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참는 게 꼭 좋으신 건 아니고 그냥 아프시면 아프시다라는 거를 자꾸 말씀을 하시고 방법을 또 자꾸 이렇게 찾아보면 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여튼 암을 이제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이 이제 많이 발달이 돼서 예전에는 암이 걸리면 이제 뭐 불치병이다 이러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이제 빨리만 발견하고 치료 잘 받으시면은 이제 또 잘 회복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암을 만성질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기는 하지만 치료하시면은 또 대부분 결과가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암을 이렇게 수술하고 이제 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하는데 오로지 이렇게 집중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치료 과정을 조금 덜 힘들게 해야 되겠다 하는 동안에 너무 이렇게 좀 아프고 이런 거를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미국이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암 치료하는 분들이 치료하는 동안에 좀 덜 힘들게 하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졌고 이제 그런 게 결국은 뭐 삶의 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좀 존중하자 이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아픈 경우가 왜 이제 문제가 많이 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 환자분 통증이 생각보다 이렇게 치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아픈 거에 대해서 얘기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진짜 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내가 수술했으니까 뭐 아프겠지, 뭐 내 지금 또 항암 치료하니까 뭐 아플 수 있겠지 이러시면서 그냥 의뢰 아픈 것이다 생각하고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또 불안은 하신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아픈데 이게 뭐가 또 잘못된 건 아닌가 이렇게 불안은 하신데 또 병원에 오셔서 얘기는 잘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공연히 마음만 계속 불편하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있으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진통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북해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혹시 내가 이거를 뭐 아픈 거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거 치료해야 되는데 뭐 그런데 좀 방해가 되지는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시고 또 괜히 뭐 나중에 이거 뭐 아픈 거 하고 뭐 또 이거 말기암하고 연결되는 건 아닌가 해서 공연하게 하여튼 그런 거를 좀 하여튼 얘기를 잘 안 꺼내기도 하시고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전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환자분들이 아프신 것 중에는 치료하면 좋아질 만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나눠보면 암 자체 때문에 아픈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극히 미미하고요. 오히려 뭐 수술이라든지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 과정 중에 뭐 근육통, 뭐 관절통 뭐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이제 항암제 같은 거를 쓰시게 되면은 아마 여기도 항암제 쓰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몇몇 약들은 신경을 이렇게 좀 손상시키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발이 이렇게 아주 막 저릿저릿하고 뭐 발 같은 데가 이렇게 뭐 어디 뭐 표현 중에는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뭐 발이 어디 닿는지도 좀 느낌이 안 온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막 쏘듯이 아프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아프신 거는 그 항암제가 그 신경을 조금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지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제 아프신 거의 종류를 그래서 아프신 거의 가지수를 쭉 나눠 보면은 약으로 치료해야 되는 게 있고 뭐 주사 같은 걸로 없어지는 것도 이렇게 좀 나눠서 하나씩 좀 없애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아프신 것 중에 보면은 암하고 상관없이 그냥 원래 수술하기 전에도 어깨나 가슴 쪽이 좀 아팠는데 수술하고 나서 더 나빠진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환자분 연령대 분들은 지금도 저희가 통증 때문에 치료해 보면은 뭐 유방암이랑 상관없이 어깨 아프고 등 아프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환자분들도 아마 종전에도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수술하고 나서 더 나빠지고 나면은 이게 뭐 암 때문에 뭐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또 공연한 불안감들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요. 그 수술하신 분들은 이 앞가슴이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뒤로 젖혀보라 그러면 여기가 당겨가지고 팔이 이렇게 젖혀지지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어깨가 잘 안 움직여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한번 이렇게 팔 쭉 올려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프신 분 있으세요? 이렇게 쭉 올리면은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좋으시네 비교적 번쩍번쩍 잘 올라가시는데 이렇게 등 뒤로 해가지고 날개뼈까지 이렇게 올라들 가세요. 수술한 팔이 이렇게 뒤로 저처럼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날개뼈까지. 근데 다 좋으신데 보니까 잘들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동작을 했는데 만약에 아프시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쉽게 걸러보는 건데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수술을 하시면은 이 겨드랑이에서부터 가슴까지에 있는 그 대흉근이라고 하는 이 가슴 쪽에 있는 근육이 약간 이렇게 좀 짧아지게 돼요. 오그라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란하게 어깨가 있지가 않고 이 수술한 어깨가 약간 앞으로 이렇게 딸려 나와 있어요. 여기가 짧아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깨가 나란하지가 않고 약간 좀 숙여져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앞에도 근육이 있고, 이 뒤에도 근육이 있고, 위에도 근육이 있고, 이제 어깨를 근육들이 삥 둘러가면서 이렇게 안정화를 시키고 있는데,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자꾸 딸려 나가려고 그러다 보면은 이 뒤에서 잡고 있는 근육들이 무리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들이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그 외래에 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어깨를 몇 군데 만져보면 왜 이렇게 아프게 누르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살짝 눌러도 근육이 안 좋으니까 이제 아프신 거예요. 뭐 제가 뭐 한다고 이렇게 막 아프시게 할 거야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근육이 고장이 잘 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근육 고장이 나면은 심해지면 이제 그걸 아통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심해지면은 그 팔로 이렇게 쩌릿쩌릿하게 이렇게 방사통, 이제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막 팔이 쩌릿쩌릿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을 누르는데 환자분들이 손이 저려요 선생님 막 이러신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어떤 뭐 신경을 눌러서가 아니고 근육통이 아주 심하면 그 근육을 건들기만 해도 손까지 이렇게 쩌릿쩌릿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 쪽이 아파서 목을 눌러보면은 눈알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알이 빠질 것처럼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것들이 목이나 어깨 주변에 근육이 안 좋아도 충분히 생겨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유방암 수술하시고 그런 게 조금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치료하면 금세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과정이 좀 필요는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어깨가 또 잘 굳어요. 아까 이제 만세 해보시고 뒤로 올리고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는 이제 굳어 있는 분들이 혹시 있나 해가지고 해봤는데 뭐 다 좋으시네요, 보니까. 이제 뭐 비교적 좋으신 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어깨가 안 좋으셨던 분은 수술하고 나면 조금 심해지는 경우가 꽤 있으세요. 그런 게 있고 수술 자체를 하면 아무래도 수술하고 팔을 조금 덜 쓰시니까 잘 굳는다고요. 특히 이제 보건 수술하신 분들은 그 보건 수술한 데가 이제 좀 잘 자리 잡으라고 팔을 더 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한 2, 3주 팔 잘 안 쓰시면은 그 연세 이제 한 50대신 분들은 어깨가 금세 잘 굳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그걸 좀 막아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굳었으면 빨리 펴내셔야 되는데 대체로 이제 막 어깨가 아프고 굳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이게 뭐 어떻게 좀 아픈 거를 자꾸 운동하면 또 덧나지나 않나 해가지고 오히려 또 잘 안 쓰신다고요. 그냥 아픈 거를 가만히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그럼 자꾸 더 심해져요. 더 굳고. 그럼 이제 옷 갈아입기도 힘들고 아주 이제 생활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운동을 해서 좀 막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치료하면 또 빨리 좋아진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아프신 분들이 보통 오면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약도 너무 아낄 필요는 없어요. 아픈 거는 빨리 줄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약도 쓰고 물리치료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은 주사 같은 것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깨가 이렇게 갑자기 쩔썩 굳어가지고 유착이 생겨서 아픈 경우에는 운동을 하시라 그래도 내가 아파서 못하겠다 이런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관절 유착 부분에다가 염 좀 가라앉히는 주사를 좀 놓으면은 뭐 바로 좋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운동을 마저 해줘야지 이제 완전히 좋아지지만 어쨌든 뭐 힘들게 뭐 밤잠 설치고 이럴 일은 빨리 없을 수 있어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환자분들의 흐름을 보면 수술하시고 팔을 잘 안 쓰고 이렇게 해서 몇 주 지나면은 어깨가 잘 굳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있어요. 그래서 요분이 이렇게 운동 안 하고 있으시면은 어느 시기쯤엔 좀 불편해지실 수 있겠다 이런 걸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입원하셨을 때부터 운동하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교육도 많이 하고 뭐 비디오도 틀고 자꾸 이렇게 해서 따라하시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단 말이죠. 옛날에 그런 거 안 했을 때보다는 지금 그렇게 하면서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집에 가서 또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집에 가면 그냥 아무것도 또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퇴원하시고 한 몇 주 있다가 와보시면은 어깨가 꽝꽝 굳어가지고 막 아파서 오신 분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 가셔서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뭐 이런저런 걸 많이 교육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운동하시라고 이제 중간중간에 교육도 하고 오셔가지고 실습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사선 치료하거나 이럴 때는 특히 또 운동 많이 하시게끔 해요. 그렇게 하셔야 회복이 또 비교적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여기 요 다 환자분들이신데 이렇게 어깨 수술했던 그 어깨 중심으로 굳지 말라고 자꾸 펴주는 유연성 운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좀 약간 숨이 차도록 하는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자꾸 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걸 해야 막 축축 처지고 힘들고 이런 걸 좀 막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항암 방사선 할 때 이런 게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너무 팔을 안 쓰고 이제 안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팔다리 근육이 너무 약해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력을 좀 키워주는 것도 이제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운동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팔을 번쩍 들어 올리는 것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처럼 벽 코너 같은 데다가 이렇게 팔을 짚고 몸이 쑥 들어가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짧아졌던 근육들이 쭉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가슴 쪽에 좀 오그라든 근육을 자꾸 이렇게 젖혀서 펴줘야 돼요. 여기가 짧아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제 잘 안 올라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수술한 팔이 아까 올려보시라 그랬는데 대부분 잘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허리춤까지밖에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더 올라가면 막 아프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수건 같은 걸 잡아서 당겨도 좋고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뒤로 식탁 같은 데다 이렇게 잡고 쪼그려 앉으시면 손이 이렇게 뒤로 쑥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동하셔도 되고. 근데 이렇게 하시라 그러면 이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고 이런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거는 아니고 운동에도 자꾸 펴주셔야 되고 목 운동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유방암 수술하고 제일 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어깨 고장이에요. 어깨 고장이 제일 많은데 그 중에 우리 어깨라고 하는 관절은 아플 수 있는 원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관절이 쩔썩 붙어도 아프고 그 다음에 그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 때문에 아픈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굳었으면은 굳은 어깨를 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근육이 아프신 분은 꼭 굳어있는 근육이나 염증 생겨있는 근육을 혹은 뭐 풀어주면 또 좋아지신다고. 그래서 운동도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사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야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제일 흔한 게 어깨가 굳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술하시고 좀 조심스러워서 내지는 하여튼 좀 이런저런 이유로 팔을 안 쓰시다 보면은 연세 한 40 넘으시고 50 되신 분들은 잘 굳어요. 그래서 50견하고 비슷한 상황이 굉장히 잘 오시는데 요거는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수술하고 수술 상처 이렇게 크게 문제 안 될 정도 범위 내에서는 어깨를 자꾸 이제 많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수술하고 시기 어느 정도 2, 3주 지난 다음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빨리 굳어있는 어깨를 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근육이 우리 뭐 담 결린다 그러죠? 담 결린다고 막 담이 돌아다닌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뭐 이쪽 어깨에 붙었다가 이쪽 어깨에 붙었다가 뭐 목 밑에 붙었다 그러는데 이게 뭐 발이 달려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거기 여러 군데가 다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여기도 안 좋은 데가 한 서너 군데 있는데
이게 어느 날은 이쪽이 1등이었다가 이쪽이 1등이었다가 이러면은 막 옮겨 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뒤져보면은 안 좋은 데가 굉장히 많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근만풍이라고 하는 게 그 근육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암 수술하시면은 어깨 주변 근육들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근육이 잘 단단하게 굳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팔이 저리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팔만 들어 올리면 저린다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뭐 항암제 써서 저린 경우는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더 저려지고 사실 별로 그렇지는 않는데 뒤져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합통증 같은 게 있으면은 움직이면 저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는 그걸 없애면은 증상이 또 가라앉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고 이런 경우에는 그 굳어있는 근육들을 좀 풀어내는 그런 치료를 하시면 좋아져요. 주사도 있고 아니면 물리치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가족분들이 같이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등이나 이런 데는 이 손이 잘 안 닿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 드려도 아유 내가 거긴 손이 안 닿아서 잘 못합니다 이런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족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같이 오시면은 그런 거 좀 푸는 방법들을 좀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배워두시는 게 좋다고. 아까도 제가 지금 막 오후에 외래를 보다가 막 급하게 이제 올라왔는데 어떤 분 한 분은 수술하고 이제 벌써 한 2년 지나신 아주머님이신데 보니까 이렇게 막 등에 근육이 막 단단하게 굳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눌렀더니 아유 막 손이 저린다고 거기 많이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거기를 조금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뭐 해줄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가족분들 보고 좀 해달라 그러지 그랬더니 영감님이 하여튼 밖에 같이 오셨는데 좀 들으셔야 된다고 막 또 나가시더니 막 손잡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또 다시 시작해가지고 한 5분 동안 막 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암 수술하고 직후에는 가족들이 조금 관심이 많으시다가 이제 항암도 끝나고 방사선도 끝나가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관심이 자꾸 줄어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프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협조가 좀 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모시고 오시라고 제가 하여튼 원하시는 그 시나리오대로 쭉 다 얘기를 하여튼 해드릴 테니까 그러시면은 하여튼 빨리 좋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좀 도와주실 일도 많고 이러면은 또 더 화목해지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세요. 그리고 가족들 도움도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수술 안 하신 분 중에도 환자분들하고 비슷한 연령의 환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손목이 고장나서 저린 사람도 있고 목 디스크 때문에 저린 사람도 있는데 수술하고 저린 거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막 복잡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하나씩 나눠보면은 손목이 고장나서 저린 거는 손목을 치료하면 건 좋아져요. 목 디스크에 관련된 것도 목을 치료하면 좋아지고 말씀드렸듯이 다른 요인이 있어서 증상들이 있는 건 하나씩 갈라서 치료하면 좋아지신다고. 제일 나쁜 거는 그냥 얘기 안 하시고 힘들다 이렇게 있으시면은 그게 제일 나쁜 거죠. 그래서 하나씩 나눠서 없애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신경이 고장나서 불편한 것도 저리고 따갑고 이렇게 힘든데 이것도 약을 쓰거나 아니면 물리치료를 하거나 물론 뭐 이것저것 다 해도 조금 힘드신 분들도 있긴 있지만 대체로는 치료하시면 경과들이 좋아지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종인데 뭐 주로 말씀드렸던 어깨 운동장애 통증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또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예전보다 요즘은 임파선 절제수가 적어졌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렇게 많이 붙지는 않아요. 그렇긴 한데 임파선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 팔에서 생기는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요거를 떼내고 나도 주변으로 이렇게 잘 빠져나가서 안 붙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근데 이제 환자분들 중에는 주변으로 돌아나가는 길이 좀 부족한 데다가 팔을 좀 무리했다든지 다쳤다든지 하면은 그 균형이 안 맞으면서 부으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근데 요럴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진행을 하고 나면은 제자리로 돌아가기가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은 균형이 깨진 걸 다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임파선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주변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수술하자마자 다음날부터 막 계속해서 매일같이 부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한동안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 무리했더니 내지는 다쳤더니 그 다음부터 붓는데 그 뒤로는 이게 조절이 잘 안 된다 이런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시작해서 빨리 균형을 맞춰가면 수술은 했지만 붓지 않았던 그 시기에 조금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종이나 이런 것도 너무 이렇게 뭐 미리 걱정만 하실 게 아니고 일단 생기면 빨리 조치하면은 비교적 또 조절을 잘 해나갈 수 있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이제 항암, 방사선 이렇게 치료하시는 동안 하여튼 힘들지 않게 이렇게 좀 치료를 마치고 나중에 이제 치료들이 끝나셔서도 생활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기 위해서는 예방이 또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근육들 같은데 관절들 같은데 고장 나지 않도록 스트레칭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이런 거를 하여튼 잘 배워두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좀 붓는다 내지는 아픈 게 좀 운동해서 해결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좀 힘들다 이러면은 오셔서 이렇게 진찰 받아보시고 문제가 있는 거 빨리 찾아서 줄이면은 아주 힘들지 않게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뭐 시간이 이렇게 여유롭지는 않아서